네, 주말농부TV입니다. 얼마 전에 사과대추나무 가지치기 시기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방법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사과대추나무하고 일반 복조대추나무하고 가지치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2월 중순이라서 아직도 그 가지치기 하기 시기에는 조금 이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이제 시범만 보여드릴 거고 본격적인 가지치기 하는 거는 1월 넘어가서 이제 제가 드릴 건데, 아직도 이렇게 보시면 요 열매순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열매순들이 벌써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아직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지금 물이 나뭇가지에 물이 아주 완전하게 지금 뿌리로 내려갔다기 보기 어렵고, 이렇게 손으로 꺾어야 될 정도로 아직도 이렇게 좀 붙어 있는데, 이러면 이게 좀 나뭇가지에 물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가지치기 하기엔 좀 이르고요. 그래서 이제 1월 중순 이후로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미리 이 가지치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 놓으면 좀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불안하지도 않고 또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반복되더라도 중복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과대추나무와 복조대추나무의 차이는 아시는 분도 잘 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이 뭐 저 같은 사람은 나뭇가지만 딱 봐도 이게 복조대추인지 사과대추나무인지 알 수 있지만, 요거는 사과대추나무고요. 예, 사과대추나무고 기본적으로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과대추나무는 절대적으로 새순가지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새순가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봄에 나오는 싹에서 나뭇가지가 형성이 되고 그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맺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 가지 또는 이 가지를 그냥 놔둔다고 하더라도 요 사이사이에서 바로 열매순이 나오는 것들은 안 열린다, 거의 안 열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과대추나무는 그 열매순들을 그냥 놔두는 거는 거의 양분을 빼앗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이따가 제가 복조대추나무도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복조대추나무는 새순가지에서도 열리고 이 주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순에서도 열매가 다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면 복조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이 사과대추처럼 아주 앙상하게 가지만 남겨놓고 다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수확량이 적어지는 이제 또 불상사가 일어나고, 또 사과대추나무는 그걸 또 반대로 해서 일반 복조대추나무처럼 모든 가지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광합성도 안되고 통풍도 안되고 가지끼리 엉켜가지고 또 열매가 잘 안 열리고, 열리면 다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가지치기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나뭇가지 하나만 갖고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새순가지는 이렇게 이 주 가지에서 이렇게 이제 한 순을 받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가지를 제가 나무 가지치기를 할 건데요. 요게 여기서 올 봄이죠. 올 봄에 여기서 이제 싹이 나와서 이렇게 커나가서 이 새순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새순가지를 한 90cm 정도 키운다고 했어요. 제가 한 80cm, 90cm 정도 길이로 키우면 곁순가지가 한 5-6개 나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 8개까지 나왔네요. 얘는 많이 나왔네요. 이 정도까지 나와요. 이 곁순가지가 나오고, 자, 여기에는 이제 열매순들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 사이사이에서 다 열매순들이 나와서 거기서 열매가 열린 겁니다. 자, 얘네가 열매순이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순가지를 키워서 곁순가지에서 사이에서 나오는 이 열매순들을 키우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가 있는데 이 곁순가지만 다 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곁순가지만 잘라볼게요. 이렇게, 예, 전동가위로 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전동가위로 저는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다 잘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직도 물이 남아 있어요. 보세요. 파랗게 이 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동해를 읽거든요. 더 추워지면. 그래서 1월 넘어가서 물이 완전히 빠지면 자르자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곁순가지를 다 잘랐다 라고 하면은, 자, 이 가지를 그대로 놔두면요, 이제 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마디마디, 이 자른 나뭇가지 요 마디마디에서 모든 새순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올 거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서 새순가지가, 이게 새순가지라고 했잖아요. 봄에 나온 이런 새순가지가 똑같이 나오게 돼요. 예. 그러면 이 가지는 다시 굵어지고 여기에서 이러한 봄의 새순가지가 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가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기가 또 풍성해지겠죠. 물론 공간이 많으면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공간이 넓고 나무를 넓게 크게 키울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얘를 이렇게까지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다시 새순가지가 나오게 해서 이만큼의 양을 다시 수확을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m 정도까지만 나무 키를 키우는데, 2m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 밑에 쪽에서 크게 4가지, 동서남북으로 4가지, 위에서 동서남북으로 4가지만 딱 받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하나에서 8가지를 받게 되는 거죠. 8가지. 그러면 거기서만도 엄청난 수확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모든 순이 나오게끔 하질 않고,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지금 아직은 물이 다 안 올라가서 제 봄에 여기서 잘라줄 건데, 일단 여기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예. 그러면 자, 만약에 저는 봄에가 아니라 이제 1월 넘어가서 한 1월 중하순쯤에 여기서 다시 잘라줄 건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여기서 놔뒀다 그러면요, 여기서도 싸게 나오고, 이 마디에서 여기서도 싸게 나오고, 여기도 이제 보이시죠? 여기서도 이제 싸게 나오고, 이런 데서도 싸게 나와요. 그러면 이 좀 지저분해지겠죠. 나중에 이제 다 순치기를 해주긴 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쪽에서 바짝 잘라주면 여기서 새순이 나오거든요. 그 새순을 이렇게 다시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 아낌없이 다 잘라줘라. 예, 사과대추 나무는 아낌없이 이 메인 나무 요 기둥으로 된 거 요거 하나 남겨놓고 다 잘라주는 겁니다. 얘 잘라주고요, 여기 보이는 거 얘 잘라주고요, 저 위에 이거 잘라주고요, 다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잘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다시 봄이 되면 이 새순들이 이 마디마디에서 다 나옵니다. 저도 이것도 여기서 이제 잘라줄 건데, 봄에 잘라주기, 지금은 이제 안 자를 거예요. 이제 2월 달에 잘라주겠죠. 그러면 요 마디마디에서 다 싹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튼실한 새순가지만 싹 받아 올리면 이 사과대추 나무는 아주 가지치기가 잘 되고, 이제 무지막지한 열매가 열리게 하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복조대추, 그러니까 일반 대추죠. 우리 이제 말려서 먹는 작은 대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게 일반 복조대추입니다. 일반 대추, 사과대추 나무가 아니라 일반 복조대추. 자, 딱 보셔도 아까하고 가지가 많이 틀리죠. 야, 얘네도 이제 이렇게 새순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요게 이제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쫙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겉가지가 나오고, 똑같아요. 사과대추 나무하고 겉가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열매순들이 짜리몽땅하게들 나와서 여기서 열매들이 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새순가지고, 자, 복조대추는 이렇게 가지에서 그냥 직접 열매순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새순가지가 나오질 않고, 기존에 있던 가지에서 이렇게 열매순들이 아직 안 떨어졌네요. 열매순들이 나와요. 얘네는 여기에서도 다 열린다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다 열리고 새순가지에서도 열려요. 그래서 복조대추가 의외로 굉장히 수확량이 많은 이유가 이 열매순들이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예, 일반 새순에서도. 그래서 복조대추는 이 가지에서 바로 나온 열매순을 봄에 순집기를 안 해주고 얘네를 키우는 거고, 대신에 사과대추 나무는 반대로 얘네를 다 따주는 거죠. 얘네는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치기 할 때도 이 복조대추 나무는 아까 사과대추 나무처럼 요 2가지만 남겨놓고 다 잘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라주고, 여기서 잘라주고, 이거 다 잘라주고, 예, 여기서 다 잘라줘서 이 2갈래만 딱 그냥 몽둥이 같은 2개만 딱 남겨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만큼 가지가 나올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만큼 수확량이 적어지는 겁니다. 얘네는 거꾸로 이 넓게 이렇게 좀 펼쳐진 이 가지들에서 요런 데에서도 다 이게 열매순이 나오고, 또 이런 데서 또 새순도 나오거든요, 봄에. 그럼 새순이 나오면 새 가지를 이렇게 새순 가지를 받아 가지고 더 키우고, 또 거기서 열매도 열리고, 그렇게 하면서 수확량을 넓혀가는 건데, 이런 애들을 바짝바짝 다 잘라주면
이렇게 나무 순에서 직접 나오는 열매 순가지, 열매 순 이런 애들이 없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 할 때도 복조대추나무는 너무 바짝바짝 다 자르기보다는 내가 키우지 않을 정도의 크기, 예를 들어서 난 공간이 크지가 않아, 그리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키도 너무 높이 사다리 놓고 올라갈 수 없어, 그러면 더 이상 가지가 커지 않게끔만 잘라주는 거예요. 이 끝에서 또는 이 정도에서 얘는 이 정도까지만 키울 거야, 나도 이것도 한 이 정도까지만 키울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잘라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가지치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겹치거나 또는 햇빛 보는데 방해가 되거나 너무 서로 밀집되어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될 것 같거나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가운데 있는 애들, 가운데로 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잘라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고, 사과대추나무하고 일반 복조대추나무하고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순치기 할 때도 이제 그래서 이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봄에 알려드릴 거고요. 가지치기 하는 방법 자체는 복조대추 그러니까 일반 복조대추 그리고 사과대추 조금씩 다르다. 요거를 좀 인지하시고 있다가 나무 가지가 이제 물이 바짝 이제 그 뿌리로 내려가면 그때 1월 중순 이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서둘러서 하시면 동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무 가지에 물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1월달 되면 더 온도가 내려갈 거라서 이 자른 부위에 물기가 있으면 거기 조금 동해를 입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싹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가지치기 시기도 좀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제가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내용이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중복적으로 계속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뭐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쩌다 발견해서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찍어드리는 거 양해드리고, 겨울 동안 이렇게 제가 하는 것들 잘 유심히 보셨다가 따라하시거나 참조하시면 내년에는 복조대추가 됐든 사과대추나무가 됐든 아주 주렁주렁 대추가 열리게 될 테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